안녕하십니까. 펜슬 두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펜슬 이리저리 좀 굴려봤는데 좀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좀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발견한 건 하나도 없고요. 저도 다른 방에서 놀다가 발견한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카톡방인데 제 카톡방 아니고요. 그냥 좀 홍보를 해드리려고 그냥 노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방의 주인이신 이제 데블로더 타레님이라고 계시는데, 자, 이분한테 저는 배웠고요. 이제 아주 깔짝 배웠습니다. 근데 저도 이리저리 좀 굴려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저렇게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펜슬 댓글에 좀 그 많이는 아닌데 제가 제 채널이 유명한 건 아니어서 근데 좀 느린 것 같다, 좀 후진 것 같다, 좀 이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의 댓글들이 좀 달려가지고 아 이렇게 쓰면 좀 괜찮아요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이제 같이 찍어보는 걸로 하시죠. 슛 하시죠. 자, 일단 빈 폴더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오른쪽에 에이전트를 열어두고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펜슬을 쓰실 때 두 가지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일단 1번은요. 이 파일을 이렇게 컨텍스트로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자, 파일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야 컨텍스트로 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10번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한 다음에는 이후에는 얘를 우리가 컨텍스트로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로 밀어 넣는 것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 안 되죠? 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텍스트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로 밀어 넣은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MCP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MCP가 이제 켜져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슈퍼피스는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MCP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펜슬 MCP 지금 동작하고 있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동작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작업을 해야 이제 제대로 얘가 작업을 해줘요. 자, 일단 프레임을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날려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디자이너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프론트엔드 뭐 개발자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IT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잘 모르는데 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우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토믹 뭐였더라? 아토믹 디자인 원칙인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토믹 디자인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아토믹 디자인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화면을 구성을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화면의 구성이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이잖아요. 버튼이 있으면 버튼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버튼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카드 형태로 또 이렇게 네모나게 감싸지면 그 카드들이 모여서 어떤 화면이 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토믹 디자인 패턴의 이제 원칙에 의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버튼이 예를 들어서 아톰이면 몰큘은 버튼과 어떤 그 종이 형태의 박스 형태의 그 모양이 합쳐진 거 그리고 그 박스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화면을 또 구성하는 건 오거니즘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페이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사용하는 이 화면의 구성품을 우리가 아토믹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게 이제 이 원칙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펜슬과 디자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텍스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아토믹 디자인 패턴에 의한 디자인 문서를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퍼서 요즘 약간 멍청하다는데 좀 약간 겁나거든요. 제미나이 3 프로로 하겠습니다. 자, 아토믹 디자인 패턴에 의한 문서를 저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디자인 문서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 애플리케이션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애플리케이션은 저는 오늘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기술로 아름다운 글쓰기 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깔끔한 분위기의 글쓰기 앱을 만들 거야. 자, 이 앱의 목표는 뭘로 해야 되냐면요. 이제 디자인 문서를 얘가 잘 만들 수 있게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앱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글쓰기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일기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기분별로 글을 모아서 볼 수도 있어야 해.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콘도 상당히 중요해. 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애플리케이션의 분위기가 우울해서는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 문서부터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도 정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나의 오늘 마음이야.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이 컨텍스트를 읽고 나서 우리가 펜슬 MCP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얘가 펜슬을 가지고 이제 아토믹 디자인 패턴에 의한 디자인 문서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뭔지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냥 얘한테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할 때랑 이제 디자인 문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할 때랑은 상당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완성도가 점점 좋아진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늘 다 만든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앱을 이제 래핑은 아니고 이제 바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바로 iOS 앱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해서 빌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잘 이제 동작하는 거를 보는 게 이 영상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MCP를 구동을 해가지고 펜슬 MCP라는 걸 구동을 해서 자, 이 펜슬 뉴 펜이라는 이 파일에다가 이제 디자인 패턴에 의한 디자인 문서를 이제 작성해주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아마도 여기다 이제 큰 문서 모양을, 종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 제미나이 3 프로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놀랍게도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컬러,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이런 걸 얘가 지정을 해주고요. 화면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좀 잠깐 가릴게요. 좀 잘 보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얘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아토믹한 요소들 있죠? 아토믹한 요소들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컴포넌트에는 버튼이 있을 테고, 버튼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얘가 이제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드 타이틀, 그래서 카드 형태도 만들어준다. 자, 그리고 이모션 아이콘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물음표로 3개만 했는데,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더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네요. 제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오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춘 이제 디자인 시스템, 이제 홈 스크린을 여기다 지금 바로 겹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스크린 위치를 나중에 조정해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얘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아마 작업을 진행해 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기분은 어때요? 라고 해서 요 화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완전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약간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좀 수정을 하고 싶은데, 자, 어쨌든 이걸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장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에셋을 이제 우리가 준비한 에셋으로 교체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얘한테 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상태에서 바로 얘를 콕콕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여기 지금 아이콘이 쓰였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일단은 얘한테 쭉 맡겨가지고 작업을 쭉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시스템은 얘가 작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홈스크린으로 바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서만 만들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진행한 거는 제가 원하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얘가 작업을 진행을 해줬고요. 홈스크린을 좀 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위치 내 이동은 이따가 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문서가 너무 좀 빈약해서 문서를 좀 늘려달라라고 약간 지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제미나이 3 프로가 만약에 이게 최선이라면 저는 모델을 바꿔가지고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홈스크린은 지우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플래닝 넥스트 무브에서 좀 약간 지체를 하고 있는데 좀 기다리다가 좀 멍청한 것 같으면 정지를 시키고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홈스크린을 만들 생각이 없거든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는 딜리트를 해서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요. 자, 디자인 시스템이 나오긴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카피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페이스트를 하셔가지고 컨텍스트에 밀어 넣으시고, 저는 오퍼스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문서가 너무 빈약한데 예를 들어서 그 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운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이거 좀 고민을 깊게 해서 풍부하게 디자인 시스템 문서를 만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컨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한번 빛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넘겨줘가지고 문서를 조금 더 풍부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문서를 보완하기 시작하죠. 스크린샷도 막 찍고요. 혼자서 막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요거를 수정을 좀 시킬게요. 요거를 풍부하게 수정하는 것부터가 일단 시작입니다. 자, 그럼 얘가 계획을 세웁니다. 스페이싱 시스템 섹션 추가를 합니다. 이거는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왼쪽에 여기 이 variables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를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수동으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거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여기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변수 시스템으로 여기 있는 이 디자인 문서를 이제 얘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 네게티브나 스테이터스 이 포지티브 같은 이런 색상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드톤의 디자인을 쓰려고 얘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우드톤 싫어. 그러면은 말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색상 조합표 사이트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좋은 거 많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에이전트한테 다 맡기는 것도 방법이란 방법이겠지만 이런 데 가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가지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색감 수정 같은 것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글쓰기가 우드톤이 너무 우울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있는 여기 가셔서 여기 하나씩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문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뭔가에서 막힌 것 같은데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무브 연산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뭘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네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배경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좀 약간 거슬리긴 하는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백그라운드 컬러스 프라이머리 컬러스,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스, 그래서 여기다 텍스트를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관찰하는 우리한테 정보를 풍부하게 넘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컬러나 시멘틱 컬러 같은 것도 이제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멘틱 컬러도 약간 추가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퍼스가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코너 레디우스도 이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픽셀로 할 거냐, 뭐 8픽셀로 할 거냐, 이제 12픽셀로 할 거냐, 이제 픽셀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풀로 가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컴포넌트에 이제 버튼이랑 카드 타이틀과 이제 텍스트 입력하는 이 폼, 그 다음에 검색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지금 진행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지와 태그스도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션 아이콘도 얘가 수정을 하겠죠? 이제 자기 스타일로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홈, 캘린더, 통계, 설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날짜별로 뭔가를 이제 모아서 보고 싶다라는 거를 지금 얘가 UI상으로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톰들을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이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아래쪽 내려가면서 이제 스페이싱 시스템이나 코너 레디우스 이런 부분도 얘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브 연산이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무브 연산은 아마도 제 생각에 그 MCP에 있는 것 중에 이 위치들을 뭐 조정하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문서화를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카피를 해서 컨텍스트로 밀어넣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주는 이 문서 구성 요소를 무시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나중에 컨텍스트에 밀어 넣어서 써야겠다.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오퍼스 4.5 같은 경우는 이모션 아이콘스도 4종류에서 8종류로 늘려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어울리는 우리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꽤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컨텍스트가 채워지는 양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58%를 썼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이제 많이 풍부해졌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들을 해주는데 섀도우 시스템 같은 것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섀도우 시스템은 지금 뭔가 구현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거 됐다고 하니까 된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니까 여기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섀도우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해서 여기만 컨텍스트 수정을 할 수 있게 수정을 할 수 있게 컨텍스트를 좀 좁게 밀어 넣겠습니다. 그럼 얘가 박스에 그림자가 없다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Y축으로 아래쪽으로 1픽셀 내려가지고 여기 그림자가 보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오페시티가 안 맞는 것 같다. 더 진하게 그림자를 적용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생각에는 제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도 여기 이펙트 부분을 건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림자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얘가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컴포넌트의 섀도우 형식을 보겠다.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섀도우가 적용된 게 없을 텐데 네, 뭔가를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하는 게 보이시죠? 하나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펙트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쵸? 이펙트에서 써야 되는데 이펙트에서 안 쓰고 있는 거 보니까 학습이 좀 덜 돼 있거나 MCP가 잘못 만들어져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섀도우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프린시플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에도 이제 섀도우를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겠죠?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쵸? 여기도 지금 이게 안 하고 있네요.
여기도 이제 하라고 좀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왜 안 해? 여기에 그림자 왜 없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없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를 잠깐 얘가 참고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된 것 같고, 여기는 텍스트가 이제 삐져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텍스트 삐져나온 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 나중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냥 얘기를 해서 이 텍스트 밀어넣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뭐 여기에다 배치할 수도 있고, 요거를 뭐 한 줄로 만들기 위해서 점점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UI에다 적용을 하고 나서 텍스트를 흘려 넣었을 때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문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넣게 하는 게 좋겠죠. 얘는 두 줄로 바꾸는 걸로 처리를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서는 다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종이가 좀 거슬립니다. 이 종이가 왜 이런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배경지 종이로 보이는 것이 지금 전체를 감싸고 있지 않아서 감싸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배기가 싫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문서 종이면 이게 여기가 다 감싸주면 좋잖아요. 지금 이 촬영상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여기를 다 감싸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감싸지 않기 때문에 감싸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콘텐츠가 잘렸다. 그래서 문서를 늘려주고요. 좌우도 맞춰주겠죠. 여기 튀어나갔으니까 안 맞춰주면 네, 감싸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네요. 제가 또 시켜볼까요? 얘는 안 감쌌는데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오른쪽이 튀어나갔어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문서는 그냥 뭐 색깔은 이제 수정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토믹 디자인 원칙 그 패턴이 이런데 쓰인다라는 건 이제 저는 감만 잡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장점이어서 뭐 그렇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재사용성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다. 재사용성의 이제 장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액센트 프라이머리 컬러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사이트를 보여드렸죠. 액센트 프라이머리는 제가 이 색깔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액센트 라이트는 이제 또 이 사이트에 있었던 뭐 요걸로 변경을 해봅시다. 액센트 라이트.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옅은 색깔, 백그라운드 엘리베이트. 이거 맞나요? 잘못 복사된 거.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액센트 웜이군요. 얘로 해볼까요? 액센트 웜.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색감의 조정을 제가 뭐 나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핑크핑크한 게 나오겠죠. 근데 좀 하고 나니까 원래 문서가 나왔던 것 같네요. 돌려가지고 원래 문서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제 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완전 깔끔하진 않아요. 여기 좀 그냥 너무 딱 맞췄는데 뭐 일단 가겠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도 마음에 들고 컬러도 마음에 들고 텍스트 컬러도 마음에 들고 컴포넌트도 마음에 들고 뭐 다 마음에 든다라고 일단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이제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플래시 화면이 나오면서 앱의 시작을 알려주는 멋진 화면을 만들어 보자. 근데 저는 아이폰에서만 되게 할 겁니다. 아이폰 화면만 고려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스플래시 화면이 나오면서 아시죠? 그 시작할 때 앱에 이렇게 로고가 나오면서 애플리케이션 시작이 되는 그걸 알려주는 그런 화면을 한번 제가 모급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화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아무 화면이나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고 나서 얘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문서를 안 보면 문서 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전 이쪽에다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화면들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음이라는 게 생겼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색감을 좀 이상한 걸 쓴 것 같은데 이상한 걸 쓰죠? 문서를 보고 만든 거 맞지? 뭐 얼추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이 색을 쓴 것 같은데 디자인 시스템 문서를 보고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유치한데 약간 유치해. 약간 유치하다고 했습니다. 좀 진지해야 돼. 일단 좀 우겨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좀 유치하거든요. 원래 클라이언트한테는 원래 유치한 이런 지시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약간 더 심플하게 바꿔준대요. 이것도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하단에 은은한 요소를 추가하고 마무리하겠다고 하네요. 뭔지 모르지만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플래시 화면이 나왔죠? 자,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가는 건데 이제 홈 화면을 만들겠죠? 홈 화면도 만들으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뜬금없는 것들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홈 화면을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홈 화면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컨텍스트가 거의 다 차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또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홈 화면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아이폰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화면 크기랑 이런 걸 적절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홈 화면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이런 걸 물어보는 란이 있고 아마도 이 버튼들을 누르면은 이 기분에 맞춰진 글들만 나오도록 화면 구성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예상이 되시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얘를 컨텍스트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개발하는 그 방향성이 좀 더 뾰족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왜냐면 얘가 내부적으로는 제이슨으로 돼 있거든요. 제이슨을 읽어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처리를 하기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잘해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화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제 생각에 여기는 이 아이콘만 이제 제가 이제 뭐 직접 그리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시면 뭐 에셋 같은 건 얼마든지 그려가지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수정을 하실 때 내가 말하듯이 기쁨 뭐 하나만 수정을 해보죠. 기쁨을 수정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기를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토믹 디자인 패턴에 의해서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쁨을 이제 제가 구한 이제 비싼 돈을 디자이너한테 돈을 주고 이제 뭐 이미지를 구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저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로 쓰려고 할 겁니다. 기쁨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한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런 걸 받았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 보이는 데서 말을 하고 있어서 뭘 추가했다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 이게 있기 때문이군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런 거를 제가 기쁨으로 추가를 한다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좀 컷을 좀 하고요. 포토샵에 가서 컷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재단, 컷을 하고요. 이 아래쪽이 좀, 왜 항상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안 보이는 그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완료를 해가지고, 자, 요거를 이제 내가 기쁨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저장이 됐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제가 기쁨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 부분만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아이콘이 우리가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 탭을 열어가지고 이미지를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여야 해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모션스 아이콘스에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얘가 넣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림을 여기다 추가를 하면은 얘가 여기에도 반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화면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필을 써가지고 여기를 수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됐죠? 기쁨은 이제 얘로 할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여기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토믹 디자인의 원칙이 위배가 됐습니다. 여기는 됐는데 이쪽 화면이 지금 적용이 안 됐습니다. 만들어진 화면에 적용이 안 되었는걸? 이거 연결해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홈스크린 컨텍스트로 넣어줬으면 좀 더 좋았겠죠. 얘 지금 다 찾을 겁니다. 아마 어디 안 돼 있지? 하고 네, 여기를 찾았네요. 얘가 여기로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바뀌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만 바꿔도 우리가 이런 화면 구성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됐습니다. 최근 항목에 여기도 기쁨을 연결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아이콘도 다 연결을 해줘. 나머지 아이콘들도 다 그림으로 대체할 건데 그거 미리 다 연결해놔 라고 해서 연결을 미리 링킹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평온, 슬픔, 화난, 보통 요거를 빠르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평온은 이제 평온이니까 입을 일자로 평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은 슬픈 거니까 입을 이렇게 거꾸로 웃는 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화남은 이제 화난 거니까 화난 거는 이제 눈썹을 그려가지고 화난 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보통이니까 그냥 입 모양 없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5개만 할까요? 너무 이거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좋은데 피곤도 있네요. 피곤은 이제 도라에몽 피곤한 것처럼 눈에다가 일자를 그려가지고 그리는 화면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는 이제 감사한 거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로 할까요? 그냥 입을 크게 벌려서 감사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사. 그리고 설렘은 이제 약간 설렌 거니까 약간만 웃으면서 약간 볼이 발그레한 설렘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설렘. 자, 그 다음에 보통 다 이제 그렸네요. 자, 다 그렸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 내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쁨은 제가 했고요. 자, 이미지를 좀 잠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있는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하고요. 얘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이미지를 전달을 하고요.
자, 이미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로 이제 쓸 건지 파일 이름을 좀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얘는 보니까 얘가 이제 설렘. 얘는 감사. 놀람으로 보이는데 얘는 피곤. 얘는 평온. 얘는 슬픔. 얘는 화남. 얘는 보통. 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이제 얘도 추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미지 수정을 해야겠죠. 지금 사방으로 이제 그 투명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얘를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재단을 해가지고 이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귀찮군요. 화남도 하겠습니다. 이미지 재단. 이 과정도 여기는 빨리 감기로 잘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을 아주 디테일해서 올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시다면 탭탭을 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피곤. 이게 왜 재단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어도비가 요즘 돈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군요. 평온, 이미지, 재단. 프로그램 오류까지 다 대단하군요. 그 다음에 슬픔, 이미지, 재단. 다 이렇게 일일이 재단을 하겠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네요. 인공지능이 이걸 자동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미나이는 투명 이미지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설렘, 보통, 슬픔, 평온 다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이 파일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이제 놔두겠습니다. 이따가 애플리케이션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였죠? 얘는 기쁨이었나요? 네, 기쁨. 리네임을 해서 기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도 다 준비가 됐어. 넣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이 화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도 바꾸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이미지 파일을 다 지금 읽었고요. 읽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쏙쏙쏙쏙 집어넣어 줄 겁니다. 집어넣어 주고 여기 이제 반영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화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한 번에 다 찍고 별로 안 길면 그냥 한 방에 올리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렌더링 캐시 문제일 수 있다. 아닐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넣었는데요. 자, 넣어주겠습니다. 평온.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뭔지 모르겠네요. 캐시 문제다. 에디터를 새로 고치매라. 거짓말인 것 같은데 믿어보겠습니다. 펜슬. 오, 그렇네요. 캐시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감정들이 다 잘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잘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게 나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괜히 이거 그렸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제 그려졌으니까 홈화면까지 우리가 그려졌습니다.